그니까 여러분, 하나를 제대로 풀기로 저랑 약속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부터 같이 논술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해요. 이제 5월이 되면서 수능도 사실 약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고,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 특히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논술을 잘 접해본 적이 없는 친구라든지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고, 제가 질문해주는 방식을 보고 내가 풀었던 거랑 비교를 또 해보고 답안을 다시 작성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논술에 할애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최근 기출인 2020년 경희대 사회계열 5점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일단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진짜 딱 2시간 아니면 수리 빼고 논제 1, 2만 잡고 1시간 15분 정도 풀어보신 다음에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직접 풀어본 다음에 해설 영상을 보는 거랑 그냥 본 다음에 다시 풀어보는 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전체를 다 다룰 거는 아니고 중요한 지문, 어려운 지문을 좀 위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적어도 오늘 다루게 될 제시문 가와 마는 꼭 한번 읽어보고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안을 작성을 해보고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 안 풀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올해 기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경희대 기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올해 게 유난히 오전, 오후 포함, 특히 편입도 포함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쑥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가 항상 경희대 논술을 풀면 아시겠지만 논제 2에 나오는 2가지 제시문은 분류 자체가 서로 상반되게 되어 왔었거든요. 지금까지는 100%. 근데 올해 오전 문제에서 갑자기 논제 1에서 똑같이 분류한 제시문 2개를 평가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경희대 기출을 쫙 푸시면 그제서야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해가 안 된다 하시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게 나왔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난이도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정석으로 논술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쵸? 독학법을 제가 전 영상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서 올려놨어요. 그거 꼭 확인을 하시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매주 최소 하나씩 푸는 걸로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자, 여러분, 오늘은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수시 5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제시문은 가와 바인데요. 이미 한번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얘네 2개가 공통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전체적인 가부터 바까지의 주장은 사회적 불평등의 정당성에 대해서 분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가와 바는 일단 모두 타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시문 가를 먼저 접하게 될 텐데, 능력이나 출발 시점에서 보유한 자원이 같은 사람들, 개인이 갖고 있는, 특히 이 출발 시점에서 보유한 자원이라는 거는 논술에 흔히 사용되는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개개인의 사회적 배경이나 조건 등으로 우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물리적인 요인, 즉 평가 가능한 요인이에요.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요인, 이러한 요인들이 동일한 사람들을 놓고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여가를 좀 더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좀 더 좋아한대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선호라든지, 이런 좋아한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 앞의 내용과 다른 내적인 가치가 되겠죠. 개인의 내적 선호도입니다. 즉, 정신적인, 심리적인 요인들이에요. 그럼 이 문장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뭐야? 개개인들의 물리적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내적인 요인들, 심리적인 요인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보면 수익의 불평등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지문에서 이 노란색 줄을 친 이 문장은 중심 문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분홍색 이 줄친 부분은 근거 문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각 지문에는 근거와 주장 문장이 각각 다르게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시장을 통한 수익의 불평등, 불평등?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 이 다음 문장들이 뭐가 나올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너무 뻔해. 총수익의 평등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대우의 평등에 대한 내용들이 밑에 짜르르 설명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총수익의 평등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밑에 첫 번째로 나온 이 부분에서는 총수익의 평등이 뭔지 설명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장에서는 대우의 평등이란 뭘까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해당 부분들은 실제 시험에서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어느 부분을 선호하는지 여가 시간이 많은 건지 급료를 많이 주는 건지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있는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 즉 개인의 관심사와 가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지 혹은 생산성이 중요한지 여가가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뭐야? 아까 위에서 말했던 바로 이 내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더 읽어주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불평등의 많은 사례가 이 경우에 속한대요. 그러면서 얘가 한번 위에 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화폐 소득의 격차, 즉 내가 버는 수익이라든지 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는 격차, 즉 불평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뭐라 불러? 균등화의 격차라고 부르더라. 이 균등화의 격차는 내가 앞서 본 이 전체를 의미하는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를 통해서 키워드를 뽑아냈다면 우리 일단 바로 다시 넘어가 볼 건데 여러분, 재심은 바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바 역시 불평등에 찬성을 하는 쪽이에요. 그럼 얘는 재심은 가랑 다르게 어떤 점을 근거로 불평등을 찬성을 할까라고 물어보는데요. 사실 이걸 숙제로 풀어오는 학생들의 경우 이거 완전히 이해하고 푼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앞에서 짜르르 글을 설명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 여기 제가 지금 체크하는 이 부분까지는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주장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일단 진짜 주장은 여기부터 나와. 공화정, 즉 대의 제도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라는 것만 먼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화정과 반대되는 위의 내용, 즉 이 순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왜 부정적이고 공화정은 왜 찬성하는지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가 앞서 계속 다루게 되는 불평등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직접민주주의는 모두 생명도 짧고 분쟁, 소란, 즉 사회적 혼란이자 갈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의 연속이었대요. 그러면서 공화정을 채택함으로써 가능성을 열어주고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일단은 제시문 바의 중심 문장으로서 논제 1에서 분류를 할 수 있는 주장이 됩니다. 그럼 이거 왜 그러는 건데? 라는 설명이 당연히 밑에 나올 거예요. 보자면 요거를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민주정과 공화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면서 이 부분에 모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차이점은 항상 모든 논술의 답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 그래서 뭔지 봤더니 공화정의 경우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순수 민주주의는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각 개인들이 평등한 참여 권리를 갖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불평등이야?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공화정은 여기서 물론 칭찬을 하고 좋은 점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시민이 선출한 소수가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즉, 직접 민주주의와 다르게 소수의 개인들만이 사회적 참여를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역시 이런 불평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얘는 오히려 이러한 불공정이, 즉 불공평이, 불평등이 지혜, 사고력도 확장을 해줄 거고 오히려 공익에 조화롭게 부합될 수 있다. 즉 공익과 항상 같이 나와야 되는 단어 공공선을 추구하는 동인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죠? 이 지문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얘가 왜 불평등을 찬성하는 쪽인지도 충분한 근거를 잡으셔야 돼요. 제가 말했던 이 요지 부분과 그거에 대한 근거 부분을 명확히 찾은 사람은 무조건 경희대 합격! 하지만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지문입니다, 여러분. 꼭 다시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나요? 생각한 것보다 지문 분석을 해보니까 좀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쵸? 내가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내가 답을 쓸 때 이렇게만 쓰면 안 되는구나,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조금 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충분히 많이 읽어보고 많이 써보고 하면서 점점 이해하기도 쉬워지고 익숙해지기도 쉬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 지문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오래 읽어보고 그리고 반복해서 여러 번 써보고 모범 답안도 따라 써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논술이기 때문에 하나를 반복적으로 풀어보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논술 가해와 첨삭은 항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멀리 지방에 사는 친구들을 위해서 화상 강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여기 메일 주소로 연락주세요. 오늘도 제 수업이 이해가 쏙쏙 되셨다면 다음 수업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모르는 거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